네, 지금부터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한국해양대학교를 재작년에 졸업했고 지금은 이제 관련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매우 큰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다 같이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수업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선박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밑에 엔진이 이제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메인 엔진, 주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주기관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이 주기관이 돌아가는 방식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엔진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이제 이 메인 엔진을 구동하기 위한 나머지 보조 기계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조 기계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구동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전기 전자 파트를 들어갈 건데 오늘 이 순서대로 해가지고 메인 엔진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메인 엔진의 용어와 정의에 대해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관을 열기관이라고 하죠. 그러면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기관인데 결국 선박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기관에서 열 에너지를 발생시킨 다음에 이 열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화시켜주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선박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료를 연소시켜서 발생한 열 에너지를 무엇으로 바꾸냐면 선박을 추진하기 위한 추력, 기계적인 일로 바꾸게 되죠. 추진력으로 바꾸게 되고 이렇게 동력을 얻는 기관을 우리가 주기관, 열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 에너지의 형태를 다른 에너지 형태인 기계적인 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중간에 매체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작동시켜주는 매체를 우리가 작동유체라고 한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안 적혀 있는데 하나 추가로 필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기관은 열을 발생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열을 안에서 발생을 시킬 수도 있고 외부에서 발생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디서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안에서 열을 발생시키면 안내자를 써서 내연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열 에너지를 바깥에서 발생시키면 밖에서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외연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 에너지를 어디서 발생시키냐에 따라서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구동 방식을 통해서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냐를 볼 수 있겠죠. 피스톤을 상하로 위아래로 왕복시켜서 구동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회전을 시켜서 열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내연기관과 외연기관 모두 구동 방식에 따라서 왕복식, 피스톤이 왕복 운동하는 왕복식과 또 회전하는 회전식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술 시험에서는 주로 어디를 다루게 되냐면 내연 기관 중에 왕복식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젤 기관 그리고 가솔린 기관을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디젤 기관을 우리는 위주로 봐서 가솔린 기관은 디젤 기관과의 차이점 비교하면서 그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보는 게 뭐가 있냐면 외연 기관 중에 이번에는 회전하는 방식으로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증기 터빈 증기를 발생시켜서 터빈을 회전시키는 원리로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증기 터빈 기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볼 것은 뭐냐면 내연 기관의 왕복식인 디젤과 가솔린, 그 다음에 외연 기관의 회전식으로 구동이 되는 증기 터빈 기관. 그래서 이렇게 위주로 볼 거고요. 밑에 한번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연기관의 왕복식이죠. 이 부분이 실린더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실린더 안에 보이는 피스톤이 위아래로 왕복 운동을 하면서 피스톤이 위로 올라갈 때 공기를 압축시키고 여기에 연료를 분사했을 때 폭발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아래 크랭크 축을 회전시키게 되죠. 나중에 이 원리는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결국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기관은 피스톤으로 이렇게 폭발을 만들어내는 내연 기관의 왕복식 기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열 에너지를 안에서 발생시키는 내연 기관과 열 에너지를 바깥에서 발생시키는 외연 기관이 있는데 이 둘의 장단점 위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 기관은 우선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내부에서 열 에너지를 발생시킨다고 했죠. 즉 안에서 열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손실이 적습니다. 따라서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열 손실이 적다. 왜? 안에서 폭발이 이루어지니까. 따라서 손실이 적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증기 터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냐면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보일러에 물을 채운 다음에 이 보일러를 가열을 시켜줍니다. 불로 가열을 시켜주면 물이 끓으면서 증기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증기가 어디로 가냐면 증기 터빈으로 가서 이 터빈을 회전시켜주면 터빈에 달려있는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면서 선박이 앞으로 추진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증기 터빈이 외연기관과 비교를 해보면 외연기관은 열을 발생시켜주기 위해서 보일러도 필요하고 불도 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터빈 날개도 있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장치가 많은데 비해서 내연기관은 그냥 실린더 라이너 안에서 피스톤이 왕복 운동만 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죠. 그래서 외연기관에 비해서 무게나 부피가 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준비 기간이 짧다. 또 외연기관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외연기관은 보일러를 불을 떼줘야 되고 또 이 증기를 보내주기 전에 갑자기 차가운 금속에다가 뜨거운 증기를 보내주면 이 차가운 금속이 열 에너지에 의해서 응력을 받게 되겠죠. 따라서 미리 터빈 날개도 예열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걸리는데 그에 비해서 내연기관은 어쨌든 피스톤을 위쪽으로 올려서 공기를 고온 고압으로 압축만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외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내연기관은 그냥 공기를 압축만 시켜주기 때문에 비교적 시동 준비 기간이 짧다, 간단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연기관은 우리가 피스톤을 위로 올려서 공기를 고온 고압으로 압축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바깥에서 연료를 분사해주면 폭발을 하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했죠. 근데 이 연료, F를 넣어줄 때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액체 연료를 사용하죠. 따라서 완전한 연소를 이루는데 유리하고 또 비교적 고체 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물질이 적다, 매연이 적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연기관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 장점에 우리가 봤을 때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 연소 그리고 매연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즉 바꿔서 말하면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제한을 받죠. 제한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 라이너 안에서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폭발을 하기 때문에 진동과 소음이 크고 그 다음에 피스톤이 계속 위아래로 왕복 운동도 하고 마찰이 일어나겠죠. 마찰도 일어나고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멸이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동이 간단하다고는 했지만 얘는 결국 공기를 압축시켜줘야지만 폭발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공기를 압축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저절로는 시동이 안 됩니다. 혼자서 시동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저속 운전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속으로 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속으로 운전을 하면 공기의 압축이 어렵겠죠. 고속으로 회전을 할 때 속도가 높아서 압축을 할 수 있지만 저속 같은 경우에는 공기 압축이 어려운데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방식이 압축된 공기에 연료를 넣어서 폭발하는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속일 때는 압축이 어렵다. 따라서 저속 운전이 곤란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밖에서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외연기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연기관과의 차이점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죠. 외연기관은 사용 연료에 제한이 없으며 아까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F로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외연기관은 다 사용할 수 있으나 제한이 없으며 저질 연료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얘는 폭발을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무언가를 보내줘서 이렇게 회전하고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폭발이라는 개념이 없죠. 따라서 진동, 소음, 마멸이 적어 고장이 적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이 원활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압축하는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얘는 저속으로 운전할 경우에 압축이 어려워서 전속 운전에 곤란하다라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외연기관은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저속 운전이 원활하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내연기관에 비해서 대마력에 적합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점을 한번 보시면 내연기관은 안에서 폭발이 일어났지만 외연기관은 바깥에서 증기를 보내주고 바깥에서 열 에너지가 계속 돌기 때문에 새어나가는 열 손실이 많겠죠. 그래서 열 효율이 낮다라는 특징이 있고, 효율이 낮다는 말은 같은 출력을 내는데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연비가 떨어진다는 말이죠. 연료를 소비하는 양이 많다. 연료 소비율이 높다. 그래서 효율이 높다는 것은 연료 소비율이 낮다는 뜻이고, 효율이 낮다는 것을 연료를 많이 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비교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보일러도 필요하고 터빈도 필요하기 때문에 장치가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내연기관보다 무게나 부피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력 시동은 가능하지만 아까도 봤듯이 보일러, 물도 끓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증기를 보내주기 전에 이 금속 터빈을 미리 예열도 시켜줘야 돼서 시동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대마력을 쓰기 때문에 감속할 때 큰 감속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내연기관과 외연기관 이렇게 차이점 위주로 장단점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는 그 내연기관, 외연기관, 그리고 왕복식, 회전식으로 구분을 했을 때 가스터빈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가스터빈은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내연기관 중에 아까 피스톤 왕복식으로 구동이 되는 게 디젤이랑 가솔린이었었고, 내연기관 중에서 안에서 일어나는데 안에서 회전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게 가스터빈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가끔씩 시험에서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 안에서 회전하는 원리, 가스터빈이 어떤 식으로 회전을 하는지 한번 그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폭발이 일어나려면 어쨌든 공기를 끌어당겨야겠죠. 바깥에서 소기를 이렇게 끌어옵니다. 그러면 공기가 드러나고 나면 공기 압축기에서 내연기관의 회전식이라고 했죠. 압축기에서 공기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회전을 하면서 이 안에서 고압의 공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고압의 공기가 된 상태에 이제 폭발이 일어나려면 연료를 분사를 해줘야겠죠. 여기 보면 연료 공급 펌프가 있는데 이 연료 공급 펌프를 통해서 고압이 된 공기에다가 FO를 분사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폭발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고 이 연소실에서 폭발을 한 다음에 이게 다시 터빈에서 회전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형태로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게 가스 터빈 기관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가스터빈이 이렇게 안에서 회전을 하는 구동 방식으로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구나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기관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용어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건데요. 보시면 우리가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자주 쓰죠. 사이클은 뭐냐면 1사이클, 2사이클, 3사이클 이렇게 할 때 같은 행동을 같은 순서로 결국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사이클이라 한다 정도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내연기관의 왕복식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연기관의 왕복식은 실린더 라이너가 있으면 실린더 라이너 안에서 피스톤이 위아래로 상하 왕복 운동을 하면서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리라고 했는데, 피스톤의 위치의 사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점이라는 것은 끝지점이란 뜻이죠. 위의 끝지점일 수도 있고 맨 아래의 끝지점일 수도 있는데, 실린더 라이너가 이렇게 있으면 피스톤이 이제 위아래로 왕복 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실린더 라이너의 맨 위에는 이제 각종 밸브들이 존재하는 실린더 커버라고도 하고 실린더 헤드라고도 하는데, 이 실린더 헤드에 끝까지 닿지는 않겠죠. 끝까지 닿지는 않고 공기를 최대로 압축시킬 수 있을 만큼만 피스톤이 올라가는데, 최대로 올라갔을 때를 이만큼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피스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반경이 정해져 있을 텐데, 제일 윗지점까지 올라왔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장 위의 지점이 돼서 한글로는 상사점이라고도 하고요. 맨 위의 지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영어로는 맨 위, 탑, 데드 센터 해가지고 줄여서 TDC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스톤이 이제 반경 중에서 맨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면 피스톤이 이만큼 내려갔다고 했을 때 이게 제일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온 상태고요. 이때 이 부분을 하사점이라고 합니다. 얘는 하사점 아래의 끝지점이고 영어로는 바닥의 끝지점이 돼서 버텀 데드 센터에서
BDC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맨 아래로 이까지 내려왔다가 맨 위로 이까지 올라왔다가 이만큼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움직이는 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 피스톤이 움직이냐면 하사점으로부터 상사점까지 움직이죠. 이까지 내려왔다가 이까지 올라갔다가 이까지 내려왔다가 이까지 올라갔다가 하기 때문에 피스톤이 움직이는 거리는 이만큼이고요. 그러면 피스톤이 움직이는 거리, 하사점으로부터 상사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행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트로크 라고 하고요. 위에 설명 간단하게 보시면 피스톤이 실린더 내를 왕복 운동하는 동안 양 끝에 도달하는 위치를 말한다. 해서 상사점은 TDC라고 우리가 앞으로 부를 거고 하사점은 바닥의 끝 지점이기 때문에 BDC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할 거지만 피스톤이 이렇게 왕복 운동하면 그 속도가 계속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진 않겠죠. 어떤 지점에서는 속도가 빠르고 어떤 지점에서는 속도가 느릴 텐데 피스톤이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면 어쨌든 끝 지점과 끝 지점은 멈추는 구간이죠. 상사점과 하사점에서 피스톤의 속도는 0입니다. 이 부분은 정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0이고 이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상사점과 하사점의 중간 부분에 올 때가 속도가 가장 빠르겠죠.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 직선 거리, 즉 실린더 라이너 내를 왕복 운동할 때 피스톤이 움직이는 거리다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려가서 우리가 방금 말했던 거는 거리죠. 어떤 지점, 점과 점, 그리고 이 움직이는 사이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이번에는 공간인 부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압축 부피, 행정 부피, 실린더 부피라는 게 나오는데 실린더 라이너가 이렇게 있으면 피스톤이 맨 윗지점까지 올라갔을 때, 즉 상사점 끝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 각종 밸브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실린더 헤드가 있다고 했고 상사점에 도달했을 때 공기가 폭발을 하기 위해서 완전 고온 고압의 상태로 압축이 돼 있겠죠. 이때를 압축된 부피다라고 해서 압축 부피라고 합니다. 이 압축 부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부피다? 피스톤이 최대로 올랐을 때 TDC 상사점으로부터 실린더 헤드까지의 부피를 우리가 압축 부피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 피스톤이 TDC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맨 아래로 또 내려가겠죠. 이번에는 BDC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하사점이랑 상사점 사이 이 거리를 행정이라고 스트로크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의 부피, 노란 색깔의 부피는 우리가 행정의 이름을 따서 행정 부피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압축 부피, 즉 BDC부터 실린더 헤드까지 이 압축 부피와 행정 부피를 더한 부피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린더 부피. 그래서 부피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TDC부터 실린더 헤드까지의 압축 부피, 그리고 TDC부터 BDC 하사점까지의 이 부피인 행정 부피, 그리고 압축 부피와 행정 부피를 다 합친 부피를 실린더 부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피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다음에 밑에 나오는 압축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압축비는 개념이 어렵진 않은데 이 부분은 계산 문제가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압축비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어떤 압축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압축 부피에 대한 실린더 부피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계산 문제로 압축 부피와 실린더 부피가 바로 주어지면 이 식을 사용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압축 부피와 행정 부피를 줬다고 하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랑 이거랑 결국 똑같은 말이죠. 실린더 부피는 아까 압축 부피와 밑에 행정 부피를 더한 것이 실린더 부피라고 했기 때문에 압축 부피분의 실린더 부피는 압축 부피 더하기 행정 부피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1 더하기 압축 부피분의 행정 부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 식은 간단하지만 가끔 계산 문제에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시고요. 밑에 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밑에 기관 회전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면 뭐 RPM이 60 RPM이다, 뭐 58 RPM이다 이런 식으로 RPM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RPM은 기관이 회전을 얼마나 하느냐죠. 근데 이제 뒤에도 몇 가지가 나오겠지만 모든 거는 단위가 중요한데 회전을 어느 시간 동안 하느냐, 초 동안 할 수도 있고 분 동안 할 수도 있는데 기관의 회전수는 단위가 1분 동안 이 기관이 몇 번 회전하느냐죠. 그래서 이 약어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고요. 레볼루션 회전을 펄, 당, 분, 민유, 분당 회전수를 우리가 RPM이라고 한다. 그래서 단위에 유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스톤 평균 속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그 행정이랑 상사점, 하사점 얘기할 때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죠. 피스톤이 실린더 라이너 안을 왕복 운동할 때 속도가 늘 똑같지는 않고요. 계속 변한다고 했는데 피스톤의 그 순간순간 그 지점에서의 속도는 계속 달라진다. 따라서 평균 속도는 상사점, 하사점에서는 정지를 하고 실린더 라이너 그 중간에서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했는데 그러면 평균적인 속도, 이 전체 과정에서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속도, 아까 레볼루션 펄 미니 RPM 할 때는 단위가 분이었죠. 속도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PS, 얘는 초. 이 초당 속도의 단위가 세컨즈, 즉 그 초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는 이제 RPM 이 회전수 부분이 들어갈 텐데 밑에 일단은 초로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나눠서 60을 분모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다가 이만큼 왔다 갔다 하는데 1분에 몇 번 회전을 하더라. 그러면 거리에다가 그 회전수를 곱해주면 여기에다가 그만큼 걸린 시간을 나눠주면 그게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움직인 왕복 운동한 그 거리는 행정이죠. 행정에다가 얘가 이만큼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를 1분 동안 몇 번 했느냐, RPM을 나타내는 N, 회전수, 이렇게 몇 번 회전을 했느냐 따라서 이거를 어느 시간 동안 60초, 왜냐하면 RPM이 분 개념이었었기 때문에 속도 세컨즈를 맞춰주려면 나누기 60을 해야겠죠. 근데 앞에 이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은 상사점으로부터 하사점까지 이 편도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기관이 밑에 한 바퀴 회전하려면 나중에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피스톤이 아래에서 위로 내려갔다고 하면 이렇게 피스톤과 쭉 아래로 연결된 맨 밑에서 돌아가는 크랭크 축이 있겠죠. 이 크랭크 축이 피스톤이 이렇게 한 번 직선거리로 내려갈 때는 반 바퀴 회전하고 다시 올라갈 때 다시 반 바퀴 회전합니다. 따라서 얘가 이 축이 한 번 회전을 한다는 거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와야지 결국 제대로 한 바퀴를 도는 거죠. 따라서 여기다 이거는 행정은 편도거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면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줘야지 회전수랑 맞춰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행정거리에다가 이렇게 행정거리에다가 한 번 더 올라야 되니까 곱하기 2를 해주고 이러면 왕복한 거리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회전수를 곱해준 다음에 이 회전수가 분 개념이기 때문에 속도인 세컨즈와 맞춰주려면 나누기 60이다. 그래서 60분의 2ln 이 공식이 피스톤의 평균 속도 공식이고요. 이 부분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제 종류를 구분할 때는 뭐 구조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얘가 압축 또는 점화, 착화되는 원리가 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공기가 압축해서 그 폭발하는 걸로 한번 카테고리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약간 오타가 있는데 압축 점화가 아니라 압축 착화로 좀 바꿔주세요. 압축 착화. 그리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불꽃 점화 기관은 우리가 내연기관의 왕복식으로 디젤 가솔린을 봤었는데 불꽃 점화는 가솔린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압축 착화는 디젤 기관입니다. 그러면 아까 디젤과 가솔린의 차이점 위주로 본다고 했는데 디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젤은 오른쪽 압축 착화 기관이고요. 우리가 피스톤 안에서 실린더 안에서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피스톤이 위로 올라오면서 공기를 압축하고 폭발하려면 일단은 즉 공기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럼 공기를 이렇게 여기 밸브가 실린더 헤드 커버에 2개가 있는데 여기는 공기가 들어오는 석션 밸브, 흡입 밸브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 폭발을 하겠죠. 폭발을 하고 나서 에너지를 다 사용한 남은 연소하고 남은 가스가 배출되는 밸브가 있습니다. 여기를 배기 밸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흡입 밸브로부터 공기를 끌어오게 되겠죠. 끌어오게 됐을 때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오는 공기는 그냥 깨끗한 순수한 공기입니다. 그래서 뭐 소기, 급기 그냥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공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피스톤이 공기를 안에 넣어줘야 되니까 아래로 내려가면서 공간을 확보해 주겠죠. 그럼 안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피스톤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를 압축시켜줘서 고온 고압의 공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밸브가 안 적혀있는데 연료 분사 밸브에서 연료 FO가 들어오면서 이제 고온 고압의 공기와 연료가 만나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폭발을 하고 나면 다시 폭발력에 의해서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배출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따로 장치는 필요 없죠. 피스톤 자체가 혼자서 공기 압축하고 내려갔다가 연료 분사해서 다시 폭발하고 이런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별도의 장치는 없습니다. 그냥 피스톤 자체가 알아서 공기를 압축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인화점이랑 발화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발화점이 더 높은 온도겠죠. 그래서 발화점이 온도가 더 높고 이 온도에서는 별도의 장치가 없어도 그냥 연료만 분사시켜줘도 바로 폭발을 하는데 인화점 같은 경우에는 발화점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 인화점까지 도달했을 때는 연료만 분사해준다고 해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스파크를 일으킨다거나 불꽃이 필요하다거나 하겠죠. 그래서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얘가 피스톤이 올라가서 압축할 때 발화점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연료만 분사해줘도 바로 폭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발화점까지 도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왼쪽 그림 불꽃 점화 기관인 가솔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디젤은 처음에 들어올 때 흡입 밸브로 순수한 그냥 공기가 들어온다고 했죠. 근데 가솔린은 처음에 혼합기라는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냥 공기가 아니라 뭐가 섞인 공기겠죠. 그래서 연료와 공기가 적절하게 분포된 혼합기가 처음에 흡입 밸브를 통해서 들어오고요. 그러면 얘는 혼합기. 연료랑 공기가 섞인 게 들어오고 이제 마찬가지로 원리는 똑같죠. 공기가 들어온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압축시켜주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얘는 인하점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인하점까지만 도달을 했기 때문에 연료를 분사해준다고 해서 바로 폭발을 하는 게 아니겠죠. 따라서 얘는 연료를 분사시켜주면서 여기 보면 무슨 불꽃 같은 그림이 보이는데 따로 스파크를 일으켜줘야지 폭발이 됩니다. 따라서 불꽃 점화를 시키는 불꽃 장치가 별도로 있더라. 그래서 얘는 불꽃을 일으키는 점화 장치가 있다. 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디까지만 도달하더라. 압축시켜줬을 때 인하점까지만 도달을 하기 때문에 스파크를 일으키는 불꽃 점화 장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압축 착화하는 디젤 기관과 별도의 장치를 통해서 점화시키는 불꽃 점화 기관, 가솔린 기관에 대해서 한번 차이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간단하게 봤지만 압축 착화 기관, 디젤 기관 같은 경우는 결국 피스톤이 자체의 힘으로 압축을 시키고 다시 이렇게 하는데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점화 장치가 별도로 필요했죠. 그래서 압축비가 결국 압축비는 그냥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지 열 효율을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압축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특징이고요. 그래서 디젤과 가솔린을 비교했을 때 얘가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압축비가 낮고 그다음에 디젤은 압축비가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더라. 그리고 나중에 가솔린 기관에서도 자세히 배울 텐데 얘는 압축비를 높일 경우에는 노킹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압축비를 낮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설명할 거고 결국 압축비가 높은 거는 디젤, 그리고 가솔린은 상대적으로 디젤에 비해서 압축비가 낮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본 거는 어떻게 불꽃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폭발을 하는지 원리에 대해서 원리를 가지고 기관을 한번 분류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또 분류를 해볼 거냐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로 또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착화되는 방식으로 불꽃 점화와 압축 착화를 나눴으면 이번에는 연결 형태에 따라서 뭐와 뭐로 나눠볼 거냐면 트렁크 피스톤형 기관과 그다음에 크로스 헤드형 기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형태는 트렁크 피스톤형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로스 헤드형 기관은 여기에 이름 그대로 크로스 헤드라는 장치가 추가가 되면서 더 복잡한 기관을 크로스 헤드형 기관이다 라고 간단하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림부터 제가 한번 그려보면 기관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약간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나중에 우리가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쭉 살펴볼 텐데 맨 위에 피스톤이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해서 폭발력을 만들어내는 실린더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중간에는 몸통 부분이죠. 얘는 이 피스톤과 연결된 어떤 크랭크 축이 회전을 하려면 이 피스톤 부분과 밑에 돌아가는 크랭크 축이 연결된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트렁크 피스톤이랑 크로스헤드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어쨌든 운동 부분이 들어있는 밀폐형 구조가 된 곳이 프레임이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이 크랭크 축이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부분이고 전체 기관의 중량을 떠받치는 부분이 맨 밑에 기관 베드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적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맨 위에가 피스톤이라고 했고요. 맨 밑에는 이 끝에 프로펠러가 선회로 빠져 있겠죠. 이렇게 프로펠러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축이 돌아가는 크랭크 축이 이렇게 있는데 피스톤이랑 이 크랭크 축을 연결시켜주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커넥팅, 연결을 시켜주는 부분이라고 해서 연결시켜주는 길, 커넥팅 로드라고 하고요. 한글로는 연결시켜주는 접하는 부분에서 연접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스톤과 맨 밑에 회전하는 크랭크 축이 커넥팅 로드, 연접봉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이렇게 그림으로 본 게 바로 트렁크 피스톤형 기관입니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줄에 따로 뭐 앞에 별도의 장치 없이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안에 있는 피스톤과 맨 밑에 베드에서 회전하는 크랭크 축이 무엇을 통해서 커넥팅 로드를 통해서 연결되는 기본적인 형태가 트렁크 피스톤이고요. 이번에는 크로스 헤드형 기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헤드형은 결국 뭐다? 이 트렁크에다가 크로스 헤드라는 장치가 붙으면서 더 복잡해졌다고 했죠. 여기를 이번에는 가운데 운동 부분을 뚝 잘라서 여기에 가운데에 세로 장치를 연결시켜 준 게 바로 크로스 헤드입니다. 그러면 아까 피스톤과 크랭크 축을 이어주는 연접봉이 있었는데 이 사이에 크로스 헤드가 새로 추가가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커넥팅 로드가 어디 있느냐?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커넥팅 로드겠죠. 연결시켜주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크로스 헤드와 크랭크 축 사이가 이번에는 커넥팅 로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크로스 헤드가 추가가 됨으로써 피스톤과 중간에 추가된 크로스 헤드를 이어주는 이 부분은 뭐라고 하느냐? 길은 길인데 피스톤을 이어주는 길에 대해서 피스톤 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한번 같이 비교를 해서 그려볼게요. 이게 트렁크형 기관이고 이게 크로스 헤드형 기관이라고 했을 때 얘는 지금 통째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윤활유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같은 윤활유를 운동 부분에 쓰겠죠. 마찰되는 모든 부분에는 윤활유를 도배적이든 어쨌든 윤활유 같은 걸 쓰는데 지금 얘는 두 부분으로 나뉘었죠. 크로스 헤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윗부분 운동부와 아랫부분 운동부가 나뉘었기 때문에 윤활유도 다른 걸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크로스 헤드형 기관에서는 윤활유가 뭐와 뭐로 구분이 되냐면 위에는 실린더 부분에 윤활유다 해서 실린더 오일이라는 윤활유를 사용해 줄 거고요. 밑에 커넥팅 로드 이 부분에서는 뭘 사용해 줄 거냐면 시스템 오일
이라는 두 가지 윤활유를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위에 있는 실린더 오일이랑 밑에 있는 시스템 오일은 섞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종류가 애초에 다른 윤활유니까. 그리고 윤활유에 대해서 구분을 해봤고 이번에는 이제 이 크랭크 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랭크 축이 지금 이렇게 자른 단면 형태로 봤지만 우리가 입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길게 원통형으로 축이 있고 이 끝에 프로펠러가 달려있겠죠. 얘가 계속 회전을 하면서 이 피스톤과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이 트렁크 헤드형, 처음에 봤던 트렁크 헤드형을 보면 이 회전하는 크랭크 축과 피스톤이 직접 연결이 되죠. 커넥팅 로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크랭크 축이 회전하면서 이 힘이 바로 여기로 전달이 돼서 이 피스톤은 고정된 게 아니라 이 커넥팅 로드로부터 바로 회전력을 받기 때문에 양쪽으로 조금씩 밀리는 측압, 옆으로 작용하는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피스톤형 기관에서는 이 회전 측압을 누가 받느냐? 바로 커넥팅 로드를 통해서 크랭크 축과 연결된 피스톤이 측압을 받더라. 그래서 얘는 고정된 게 아니라 조금씩 옆으로 압력을 받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헤드형 기관은 지금 밑에서 회전하고 있는 크랭크 축과 바로 커넥팅 로드를 통해서 연결된 게 뭐냐면 피스톤은 지금 분리돼 있죠. 이 크로스 헤드가 커넥팅 로드를 통해서 크랭크 축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랭크 축이 회전함에 따라서 이 회전력은 누가 받냐면 크로스 헤드가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헤드형 기관에서는 회전 측압을 받는 부분이 어디다? 크로스 헤드다. 얘가 측압을 받는다. 그래서 방금 차이를 살펴봤듯이 트렁크 피스톤형 기관에서는 회전 측압을 받는 곳이 피스톤이고 크로스 헤드형 기관에서는 회전 측압을 피스톤 대신에 누가 받아주더라? 중간에 있는 크로스 헤드가 연결이 돼서 측압을 받더라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피스톤 대신에 크로스 헤드가 측압을 받아주니까 피스톤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피스톤은 그대로 고정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보면 그러면 이 트렁크 피스톤형 기관에서는 얘가 자꾸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이 피스톤이랑 커넥팅 로드랑 연결을 꽉 조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계속 옆으로 밀리는 압력을 받는데 얘를 완전히 커넥팅 로드랑 꽉 조아버리면 움직여서 손상이 가기 때문에 얘는 핀이라는 그냥 연결만 시켜주는 장치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트렁크 피스톤형 기관에서는 연접봉 커넥팅 로드랑 피스톤이 무엇을 통해서 연결이 되냐면 피스톤 핀으로 그냥 고정을 시켜주고요. 크로스 헤드형 기관에서는 여기는 얘가 대신 측압을 받아주기 때문에 피스톤은 반듯하게 그냥 왕복 운동을 하고 측압 안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반듯하게 그냥 상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커넥팅 로드와 완전히 고정을 시켜줘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트 너트 보면 완전히 조여서 고정을 시켜준 거죠. 여기서는 피스톤이랑 이 피스톤 로드랑 뭐로 연결이 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볼트, 완전히 고정되는 볼트로 연결이 된다. 이것도 다 측압이랑 연결을 시켜줍니다. 측압을 받아서 움직이니까 얘는 핀으로 고정을 해주고 얘는 측압을 크로스헤드가 대신 받아주니까 연결시켜주는 거는 완전히 쪼는 볼트로 연결을 시켜주더라. 그리고 아까 크로스 헤드형 기관 같은 경우에는 윤활유 두 가지 사용한다고 했죠. 위쪽에 시스템 오일이랑 위쪽에 실린더 오일이랑 밑에 시스템 오일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윤활유가 섞이지 않기 위해서 해주는 장치가 또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헤드형 가운데 위쪽에 보면 스토핑 박스라는 게 있는데 이 스토핑 박스는 역할이 뭐다? 위에 있는 실린더 오일 윤활유와 밑에 있는 시스템 오일 윤활유가 섞이지 않게 해주는 게 크로스헤드형 기관에서 크로스헤드 위에 있는 스토핑 박스라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좀 더 장치가 많죠. 장치가 더 많아서 나중에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트렁크 헤드형에만 있는 것 그리고 크로스 헤드형에만 있는 것을 구분을 하라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크로스 헤드는 어디에만 있는 건가 하면 크로스 헤드형 기관에만 있겠죠. 스토핑 박스는 트렁크 피스톤형 기관에 있다 하면 틀린 거겠죠. 얘는 크로스 헤드형 기관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기관에 어떤 장치가 있는지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를 하자면 여기 이 부분 크로스 헤드로부터 크랭크 축까지 이렇게 이 부분을 감싸주는 부분을 가이드 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헤드형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트렁크 피스톤형 기관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줄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트렁크 피스톤형 기관은 피스톤과 크랭크 축이 무엇을 통해서 커넥팅 로드, 연접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형태이다. 그래서 측압을 받는 건 뭐다? 피스톤이 측압을 받는다. 그래서 피스톤 핀으로 피스톤 로드와 연결을 해준다로 봤었고요. 밑에 크로스헤드형 기관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연결은 어떻게 되냐? 맨 위에 왕복 운동하는 피스톤 그리고 가운데에 크로스 헤드가 있으면 이 사이에 피스톤 로드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크로스 헤드와 맨 밑에 크랭크 축이 있으면 이 사이를 커넥팅 로드 이게 연결을 시켜줘서 끝에 크랭크 축이 연결된다. 이러한 순서로 연결이 되고요. 직접 연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트렁크 피스톤형 기관이랑 크로스 헤드형 기관을 이렇게 그림으로 방금 그린 것처럼 나타낸 거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행정 기관과 이행정 기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행정을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내연 기관의 원리를 한번 보면 밖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면 피스톤이 이 지점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에 공기가 차겠죠. 공기가 차고 나서 피스톤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공기가 고온 고압으로 압축이 될 겁니다. 이 압축이 됐을 때 이제 연료율을 분사시켜주면 폭발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다시 피스톤이 또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폭발력에 의해서 펑 하면서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힘을 크랭크 축으로 전달해서 얘가 회전하면서 프로펠러를 돌리는 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다 에너지를 썼죠. 폭발하는데 에너지를 썼으니까 남은 연소가스는 밖으로 배출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려면 폭발을 해서 내려갔던 피스톤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남은 연소가스를 배기밸브를 통해서 배출시켜준다. 이게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의 과정이고요. 이렇게 딱딱딱딱 각 행정이 구분되는 흡입하고 피스톤 방향을 한번 그려볼게요. 흡입하고 또 압축하고 또 폭발하고 또 배기하고 이런 식으로 상사점부터 하사점까지 딱딱딱딱 각 행동이 구분이 되는 거를 우리가 4개의 행정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에 있어서 사행정 기관이라고 하고요. 뭐 끝에 디젤 기관 적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디젤 기관 위주로 보고 뒤에서 가솔린은 디젤이랑 비교를 한다고 했는데 뭐 이 사행정, 이행정 구동 방식은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디젤 기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이다. 그래서 사행정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 되고요. 방금은 간단하게 한번 전체적인 원리를 설명해봤고 밑에 한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시면 피스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왕복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실린더 라이너가 있죠. 그러면 실린더 라이너 위에는 실린더를 이걸 덮어주는 실린더 헤드, 같은 말로 실린더 커버라는 게 있다고 했고요. 위에 막대기 2개가 보이는데 이게 바로 실린더 헤드에 달려있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흡입 밸브, 석션 밸브가 있고 이그저스트 밸브에서 배기 밸브가 이렇게 2개가 있죠. 뒤에서 다루겠지만 사행정 사이클은 사행정 기관 같은 경우에는 흡입 밸브와 배기 밸브 2개가 존재하고요. 뭐 이거 외에도 나머지 밸브들이 더 많은데 그건 뒤에서 다룰 거고 이행정 같은 경우에는 사행정과 가장 큰 차이가 밸브가 배기 밸브, 나가는 밸브 하나밖에 없고 석션은 밑에 다른 구멍을 통해서 석션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행정은 흡입 밸브, 배기 밸브 둘 다 존재한다. 그러면 흡입, 압축, 그 다음에 폭발, 배기 이 4가지 행정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흡입 행정, 맨 처음에 공기를 끌어들여오는 행정이겠죠. 그러면 밸브가 2개가 있으면 처음에 닫혀 있다가 공기를 안으로 넣어주려면 이 석션 밸브를 열어줘야겠죠. 따라서 이 배기 밸브는 그냥 놔두면 되고 석션 밸브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면 공간이 생기면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피스톤은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배기 밸브가 닫힌 상태에서 뭐를 열어준다? 흡입 밸브만 열어서 공기를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피스톤이 위에서 있다가 아래로 내려가서 공기를 흡입하는 과정이 처음에 시작되는 흡입 행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갔고 고온 고압으로 압축을 시켜줘야겠죠. 2번째가 압축 행정이고요.
압축 행정은 이제 피스톤을 다시 아래에서 위까지 하사점에서부터 상사점까지 위로 올리면서 공기를 고온 고압으로 압축하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이제 공기를 가둬놓고 압축을 시켜야 되니까 위에 밸브 두 개는 둘 다 닫혀 있어야겠죠. 왜? 압축이 되려면 공기가 새로 들어와서도 안 되고 새어 나가서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흡입 행정 때는 석션 밸브가 이 배기 밸브는 닫혀 있는데 얘는 아래로 내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압축 행정 때는 얘를 그냥 공기를 압축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위에 석션이랑 이그저스트 밸브 둘 다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료율을 공기가 고온 고압으로 압축이 되었으면 여기에 연료율을 분사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밸브 두 개는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석션 밸브랑 배기 밸브 둘 다 닫혀 있는 상태고요. 뒤에 뭐 연료 분사 밸브를 통해서 연료를 분사를 해주겠죠. 근데 궁금한 게 그럼 피스톤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고온 고압의 공기가 됐을 때 연료를 분사시켜 준다 했는데 연료율은 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어느 시점에 분사를 해줘야 됩니까? 피스톤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상사점에 도달하겠죠. 근데 연료율을 분사시켜주는 시점은 이 피스톤이 상사점에 도달하기 바로 직전일 때, 상사점 도달하기 바로 직전에 연료율을 분사시켜준다. 그래서 피스톤이 상사점에 도달하기 바로 직전에 연료 분사 밸브로부터 연료율을 안으로 분사시켜준다.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온 고압이 된 공기의 연료율을 분사를 시켜줬으니까 폭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폭발 행정. 폭발 행정 받고 그 다음에 폭발이 일어나고 났으니까 이제 일을 다 했죠. 다시 남은 가스, 연소가스를 밖으로 배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때는 흡입 밸브는 닫혀있고 이제 밖으로 빼줘야 되니까 배기 밸브가 열리겠죠. 따라서 일을 다 한 배기가스, 연소가스가 밖으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피스톤은 배기를 시켜주기 위해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피스톤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배기 밸브만 열린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처음에 흡입 과정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사행정은 이런 식으로 흡입, 압축, 그 다음에 작동행정 같은 말이죠. 폭발행정, 그 다음에 배기행정 이렇게 네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고요. 기억해야 될 거는 흡입 때는 흡입 밸브가 열리고 배기 때는 배기 밸브가 열린다. 그리고 압축이랑 그 다음에 폭발행정 때는 밸브가 둘 다 위에 닫혀있는 상태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연료율을 분사시켜주는 시점은 언제다? 피스톤이 상사점에 도달하기 바로 직전에 연료율을 분사시켜서 폭발을 일으키더라까지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행정은 엄청 깔끔하죠. 이렇게 흡입할 때 흡입하고 압축할 때 압축하고 각 행정에서 각각의 동작, 자기 동작에 집중을 하는데 이 행정을 이제 살펴볼 텐데 얘는 그러면 행정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얘는 조금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 과정이 서로 어느 정도 섞여 있기 때문에 각 행정에서 하나의 동작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작동이 섞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암기하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그냥 그림 보면서 이해 위주로 하시는 게 더 편할 텐데 얘는 일단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행정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흡입, 압축이 같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폭발, 배기가 같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 딱딱딱딱 나누어지지 않는다가 포인트겠죠.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할 텐데 이번에는 아까 사행정 같은 경우에는 나눠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흡입부터 봤다면 이번에 이 행정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폭발한 과정, 그 폭발 순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온 고압이 된 공기에 연료를 분사를 시켜줬으면 폭발이 일어나게 되겠죠. 안에서 폭발이 일어난 순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폭발이 일어났고요. 그러면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겠죠. 폭발을 했으니까 이 폭발력에 의해서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는데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이 행정 같은 경우에는 흡입 밸브 없고 배기 밸브 하나만 있다고 했죠. 여기 지금 밸브 하나만 그려져 있고요. 이 배기 밸브는 이 피스톤이 폭발에 의해서 내려가는 순간에 배기 밸브는 열려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고요. 얘가 폭발에 의해서 내려갈 때 위에 배기 밸브는 열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폭발하고 나서 배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겠죠. 얘가 피스톤이 내려가는 동안 위에서 배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스톤이 쭉쭉쭉쭉 내려간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실린더 라이너면 얘가 어쨌든 흡입을 하려면 어디서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흡입 밸브 없다고 했죠. 여기에 보면 지금 뚫린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얘가 바로 이 행정기관에 존재하는 소기, 공기를 불러들이기 위한 구멍이다 해서 소기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참고로 소기공은 그냥 구멍이죠. 얘 혼자서 공기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못하고 따로 별도의 공기 흡입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나중에 뭐 압축 공기 장치 이런 거 따로 배울 거예요. 어쨌든 소기공이 이렇게 있으면 피스톤이 이제 배기 밸브는 열려서 배기는 빠져나가고 있고 피스톤이 쭉쭉쭉쭉 아래로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소기공을 지나는 시점이 오겠죠. 그래서 소기공을 이렇게 피스톤이 쭉 내려오다가 피스톤이 이까지 내려오면 이제 소기공이 열려 있으니까 장치를 통해서 또 공기를 끌어들이겠죠. 끌어들이는데 이제 피스톤은 계속 하사점까지 내려가고 있을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소기공을 통과하면서 소기도 지금 공기도 들어오고 있고 아까 배기 밸브 열려가지고 배기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했죠. 지금 흡입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배기도 계속 연소가스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기가 배기 들어왔으면 이 배기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배기 밸브가 열려있기 때문에 신선한 공기가 일부 빠져나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 효율이 아까 사행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겠죠. 배기 밸브가 열려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소기도 되고 배기도 되는 과정에서 하사점까지 피스톤이 도달을 했고요. 그럼 이제 다시 피스톤이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왜? 압축을 해야 되니까. 공기가 들어왔으면 또 압축을 시켜줘야죠. 그래서 피스톤이 이번에는 다시 올라갑니다. 상사점으로 올라가는데 피스톤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배기 밸브는 다시 닫힙니다. 그래서 압축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피스톤이 처음에 폭발하고 내려올 때 배기 밸브가 열렸고 이번에는 하사점에 도달해서 다시 공기 압축을 시켜줄 때 배기 밸브는 닫히죠. 그래서 이때부터 압축을 시작하고 뒤에는 사행정이랑 똑같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쭉쭉쭉 올라가다가 상사점에 도달하기 직전에 연료를 분사시켜줘서 폭발이 일어나고 이게 또 폭발이 일어나서 피스톤 다시 또 반복이죠. 내려가면 또 배기 밸브 열려서 배기 이루어지고 소기공 통과했을 때 또 소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배기 밸브 닫혀서 압축 시작하고 상사점 도달 직전에 연료를 분사시켜서 폭발한다. 그래서 얘는 아까 사행정처럼 딱딱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배기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속이 들어오고 또 압축되면서 배기 밸브 닫히고 이런 식으로 섞여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얘도 중요한 게 3번에 연료는 피스톤이 상사점에 도달하기 직전에 연료가 부전된다. 이거는 아까 사행정이랑 똑같죠. 그래서 차이점은 이 행정은 섞여 있고 배기 밸브 하나밖에 없고 소기는 흡입 밸브가 없기 때문에 소기 구멍으로 소기공으로 이루어지더라.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면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게 피스톤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게 한 행정이죠. 그래서 피스톤이 한 번 아래로 내려갈 때 상사점에서까지 하사점까지 이렇게 내려갔을 때 크랭크는 몇 바퀴 돈다? 반 바퀴. 그리고 다시 하사점으로부터 상사점까지 피스톤이 올라갔을 때 또 크랭크 축이 반 바퀴 돈다 했죠. 즉 행정이 한 번, 그 다음에 다시 두 번 이렇게 왕복을 했을 때 크랭크 축은 한 바퀴 돌아간다. 그래서 행정이 두 번일 때, 즉 왕복 운동을 했을 때 크랭크 축은 몇 바퀴 회전한다? 맨 밑에 있는 크랭크 축은 한 바퀴 회전을 한다. 왜? 한 행정에 반 바퀴만 돌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문제 그냥 보기 지문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행정이랑 이행정까지 봤고요. 10분 쉬다가 7페이지에 사행정이랑 이행정 특징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